자, 여기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발바닥이 아픈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면 첫 번째는 아픈데 또 때리기입니다. 발을 과사용하는 운동이나 업무, 그리고 신발 문제는 이미 아픈 곳을 이렇게 반복해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겠죠?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성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잘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첫 발을 디뎠을 때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희한하게도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너무나 발이 아프죠? 발이 아프면 걷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너무나 불편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족저근막염을 단순히 발바닥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족저근막염의 발생 원인을 파헤치고 양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와 제가 임상에서 활용하는 전신 교정 치료를 비교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각각의 치료법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의 섬유 조직에 염증이 생기거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바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질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바닥에 스트레스를 가하는데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사용이에요. 장시간 서 있는 직업이나 러닝처럼 반복적인 체중 부하 활동은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을 누적시킵니다. 특히 발을 제대로 지지해 주지 못하는 신발을 신는다면 손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다음으로 생체 역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인데요. 평발인 경우에 발의 아치가 낮아서 족저근막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족은 발 아치가 높아서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죠. 그리고 족저근막은 아킬레스건과 연결되어 있고 종아리 근육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조직들이 경직되거나 짧아지면 발바닥 근막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다음으로 골반 및 하지 정렬 문제인데요. 골반이 틀어지면 체중이 한쪽 발에 더 실리게 되고 족저근막에 불균형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미세 손상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통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발바닥이 아픈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면 첫 번째는 아픈데 또 때리기입니다. 발을 과사용하는 운동이나 업무, 그리고 신발 문제는 이미 아픈 곳을 이렇게 반복해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겠죠? 두 번째는 팽팽한 고무줄 이론이에요. 구조적 문제로 근막이 이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는 것이에요. 이 당기는 힘 때문에 아프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체외 충격파 치료는 족저근막염 치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에너지 음파를 이용해서 발바닥에 손상된 조직을 자극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의 작용 원리는 첫 번째로 혈류 증가인데요. 음파가 조직에 전달되면서 새로운 혈관 생성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서 손상된 조직의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신경 말단의 통증 수용체를 둔화시켜서 통증 완화 효과를 노리죠. 마지막으로 염증 매개 물질의 분비를 줄이고 손상된 족저근막을 복구합니다. 이 치료의 장점은 비침습적이며 짧은 시간 내에 통증 완화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계점은 발바닥에 국한된 치료로 근본적인 문제인 종아리 근육이나 골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족저근막염 때문에 여러 치료를 이미 해보고 내원하시는 환자들을 보면 보통 몇 달 동안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정말 딱 발바닥만 치료를 계속 하다가 잘 안 나와서 고생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치료가 잘 되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 제가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인 전신 교정 치료의 큰 틀을 먼저 설명드리면 족저근막염의 아픈 부위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연결된 부위를 모두 보자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 발바닥 통증이 전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해도 통증이 감소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전신 교정 치료는 발뿐만 아니라 발 위쪽의 조직,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과 골반 정렬까지 다룹니다. 이는 족저근막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증상 완화와 함께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죠. 정신 교정 치료의 작용 원리는요. 첫 번째로 골반 교정을 통해 체중 분배를 균형 있게 맞춰서 발바닥에 가해지는 불균형한 압력을 해소합니다. 다음으로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켜서 비복근과 가자민근의 긴장을 풀어서 발바닥 근막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을 회복시켜서 족저근막과의 연결 구조를 정상화합니다. 이렇게 전신 교정을 치료했을 때 장점은 발, 종아리, 골반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서 재발 가능성을 줄입니다. 다만 치료 과정이 초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치료 및 관리가 잘 되고 전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치료 시간이 오히려 단축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발꿈치의 위치가 다른 것이 보이시죠? 이처럼 족저근막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다리 길이와 같은 하지 부위 전체 균형을 확인하고 아킬레스건, 종아리 근육, 그리고 골반의 높낮이를 확인해서 하나씩 정렬해 나가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족저근막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족저근막염 치료는 단순히 발바닥만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몸 전체를 살펴볼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통증 완화를 원한다면 체외 충격파 치료가 적합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전신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